상세 페이지 잘 만드는 방법, 매출 2배 올리는 방법. 상세 페이지가 다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전환율이 1%와 2%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 영업이익률은 10배가 차이 날지도 몰라요. 최근에 영상을 안 올렸지만 댓글은 많이 보고 있는데 댓글 안 보는데요. 예전 스토어가이드 했을 때 저희가 상세 페이지 퍼진 부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본인이 상세 페이지 전환율이 조금 낮아서 고민이다. 그 영상을 보고 내 상세 페이지를 고쳐봐야겠다. 이런 상세 페이지를 고친다는 생각 자체는 너무 좋은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번 자료는 상세 페이지 잘 만드는 방법, 매출 2배 올리는 방법 등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세 페이지랑 매출이랑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매출과 상세 페이지의 관계라 상세 페이지가 다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럼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제품 중요하다고 했다가 뭐 상세 페이지 중요하다고 했다가 광고 중요하다고 했다가 다 중요하면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라인 쇼핑몰은 곱하기예요. 앞에 게 0이잖아. 그럼 다 0이야. 상세 페이지 만드는 능력이 제로면 어떻게 돼? 아무리 내가 좋은 제품을 가지고 와도 상세 페이지가 0이면 0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매출을 만드는 핵심 매축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클릭수예요. 두 번째는 전환율. 세 번째는 객단가. 클릭수는 뭘까? 홍보와 광고가 이 영역에 속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우리 가게에 들어오느냐. 두 번째 핵심 매축이 바로 전환율이에요. 상세 페이지는 전환율에 속해요.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보지 못하기 때문에 클릭수에 속하지 않아. 들어가서 내가 사고 싶은 걸 결제하게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전환율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전환율을 얼마나 올리느냐가 매출에 극대하게 영향을 끼치죠. 세 번째 객단가 잠깐 얘기하자면 이거는 이제 마케팅의 약간의 기교와 기술에 속하는 것 같아요. 한 개 살 거 2개 사게 만들면 매출이 2배 오르겠죠. 클릭수도 되게 쉬운 방법이에요. 앞에 100명 지나가는데 200명 지나가게 하면 돼요. 정말 쉽게 설명은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광고를 태운다? 너무 힘들죠. 클릭을 하기 위해서 앞에 어떤 홍보를 한다? 앞에 서갖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오게 만든다? 너무 힘들어요. 온라인에서는. 왜?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거든. 전환율은 어쨌든 간에 우리 가게에 들어왔어. 그 사람 사게 만드는 거 할 수 있잖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건 힘들어. 그런데 우리가 궁금해서 들어왔어. 둘러보고 안 나가고 사게 만들 수 있잖아요. 이 전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전환율이 1%와 2%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 1% 차이? 아니요. 2배 차이예요. 월급이 2배가 오르는 거랑 똑같아. 아니요. 월급이 4배 오르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100만 원 받다가 200만 원 받는다. 너무 좋지. 그런데 사실은 내가 100만 원 받으면 90만 원 카드값 나가고 10만 원 남잖아. 근데 내가 200만 원 벌면 90만 원 쓰면 110만 원이 남아요. 영업이익 자체가 달라져요. 전환율의 차이는 2배의 차이가 아니고요. 영업이익률은 10배가 차이 날지도 몰라요. 왜? 광고비는 고정이잖아. 객단가 고정이잖아. 나가는 비용 다 고정이잖아. 매출 2배 올리는 거 생각보다 할만해요. 전환율 올려서 영업이익률 2~3배 올리는 거 충분히 할만해. 당연히 저희처럼 어느 정도의 매출 규모가 너무나 커져가지고 1, 2억, 3억 하던 회사들을 4, 5, 6억을 만든다는 건 쉽지 않아. 그런데 2, 300만 원 매출 나오는 거 5, 600만 원 못 만들까? 1, 2천만 원 매출 나오는 거 2, 3천만 원 못 만들까? 얼마든지 만들어요. 어느 정도 숫자 이상 만들어내는 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정해져 있고 그 사람들 중에 한 달에 검색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 물이라고 검색하고 세라라고 검색하는 숫자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클릭수를 손대기는 힘들지만 전환율을 손대는 건 우리는 할 수 있어. 초기에 있는 커머스 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손대야 될 게 뭐다? 전환율이다. 그럼 어떻게 전환율을 올리는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있는 그대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어떻게 하냐고? 그걸 왜 고민해? 장사 안 되는 가게 가가지고 이 가게 장사 잘 되게 만드는 방법 찾으면 그게 마케팅이잖아. 우리 지하 1층 지나가다가 봤어요? 여기 사람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자, 고민하자. 수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 오피스 빌딩에 구내식당 바로 앞에 이 카페가 있어요. 가격도 저렴해요. 스타벅스 원두 썼대. 근데 왜 이 가게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일까? 그 가게가 바로 내 가게야 라고 생각해라고. 왜? 우리 커머스 하시는 분들 마음 다 똑같아요. 물건 떼다 팔면 다 팔리는 것 같아. 하나도 안 팔려요. 이 망해가는 가게 가서 혀 차지 말고 내다라고 생각하고 고쳐봐라고. 어떻게 고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장님 제발 우리 영상을 보길 바라며 제가 말하는 대로 바꿔보시기만 해도 매출은 오를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가게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도 숙제니까 영상 멈추고 나갔다가 고민하시고 내일 다시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큰 고민 안 했습니다. 뭐부터 바꿔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기술적인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징이라고 불러요.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제품이 남과 다른 무언가의 포인트를 찾아서 유니크 셀링 포인트라고 해서 USP라고 해서 나열을 했죠. 스타벅스 원두 사용. 잘했어요. 온라인에서는 주로 뭐라고 해요? 두께가 7mm입니다. 우레탄 바퀴를 사용했습니다.
테이블이 접어집니다. 그래서 지장점을 왜 내한테 설명하고 있어? 관심 없는 사람들은 상세 페이지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다 서 있으면 아무도 안 들어가요. 눈에 보여서 들어가려고도 했다가 그냥 나가요. 왜? 나를 끌어들이지 못했잖아. 이제 한 단계 더, 이제 그래도 마케팅을 좀 더 배웠다라고 해서 중수 정도 되면 이 특징을 장점으로 바꿔요. 스타벅스 원두 사용했어요가 아니라 고퀄리티예요, 저렴한 가격이에요, 이런 이야기 중심으로 쓰죠. 두께가 7mm예요 라고 쓰지 않고 7mm가 왜 좋은지, 쉽게 휘어지지 않아요, 우레탄 바케일을 왜 좋은지, 소음이 나지 않아요, 접어지는 테이블이 왜 좋은지, 부피를 차지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한 번 정도 더 생각하고 글을 써. 요까지만 해도 괜찮아. 잘한 거예요. 특징을 말하는 것 자체가 우선은 잘했어. 이것도 제대로 말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징 말하는 것만 해도 괜찮아. 두 번째, 장점 얘기하면 조금 괜찮아.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그게 뭐냐면 저는 베네핏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혜택이라고 단어를 쓰면 가격 할인에 대한 이야기로 느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어로 베네핏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제품을 내가 샀을 때 내한테 올 수 있는 이 베네핏이 뭘까? 무슨 베네핏이 있을 때 내가 이걸 할까라고 느끼게 하는 그 베네핏을 작성해서 미리 적어줘야 돼. 어디에? 상세 페이지에. 이해되죠? 커피값 아껴서 여행 떠나요. 어때요? 뭔가가 약간 끌리겠죠. 그죠? 두께 7mm예요. 쉽게 휘어지지 않아요 라고 했던 그 상세 페이지의 문구는 뭘로 바꿔야 된다? 사용기간이 3배로 늘어요. 뭔지는 모르겠어. 사용기간 3배로 는데 클릭해서 들어와서 구매할 확률, 전환율 올라갈 확률 올라가죠. 무소음이에요. 주변 눈치 보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하 창고에서 이렇게 물건 빼는데 그 시끄러워 죽겠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 본 적 있어. 그래서 나는 무소음을 살 때 눈치 좀 안 보고 살 수 있는 제품이 뭘까라고 내가 내 혼자서 고객의 언어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 말 그대로 썼어요. 무소음이에요 말하지 말고 주변 눈치 보지 말고 카트 끌고 다니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접어지는 테이블. 접어지는 테이블을 사는 사람들의 부류가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제가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봤을 때 집을 포장마차로 꾸미고 싶어서 파란 색깔 의자와 일부러 접어지는 테이블을 꺼내서 굳이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사진도 그렇게 찍겠죠. 우리 집 포장마차 만들어 보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2, 3만 원짜리 접어지는 테이블 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재미로. 그렇게 해서 상세 페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문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단어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전환율이 2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얼마든지 지금 당장 돈 안 들이고 매일매일 테스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하면 고수까지는 되는데 한 단계 못 나가.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우리는 브랜드를 얘기하는 채널로서 어떻게 1인 회사가 브랜드로서 나아갈 수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광고물 하나로도 어떻게 마케팅과 브랜딩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상세 페이지의 글자는 당연히 큰 글자와 작은 글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큰 글자는 뭐라고 부르죠? 헤드 메시지. 작은 글자는 서브 메시지. 그럼 큰 글자는 어떤 내용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될까? 눈에 확 띄는 걸로 글자체 자체가 눈에 띄는 거 맞아. 또 더 중요한 건 내용 자체도 0.1초 만에 보자마자 다 읽어질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장으로 써져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했던 베네핏이잖아. 그 베네핏을 잘 설명을 해서 이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걸로 썼어. 뭐라고? 커피값 아껴서 삿포로 가요. 왜 삿포로라고 했을까? 마침 오늘 눈이 왔거든. 강남이 엄청나게 눈 오고 있잖아요. 출근 다 하면서 그죠? 눈 다 맞아갖고 차 1시간, 2시간 지연되면서 나 삿포로 가고 싶다. 이왕이면 이렇게 첫눈이 왔는데 삿포로 가고 싶은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많은 로망 중에 하나잖아요. 마케팅이라는 게 뭐냐면 적시, 적재, 적소에 그 사람이 이해할 만한 키워드 중심으로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활동 자체를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지 광고를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PPT 자료를 내가 만들 때 세브라고 적혀 있어서 왜? 이제 마침 딱 뜨거움이 딱 없어질 때쯤 바다 다시 가고 싶은데 지금 동남아 중에 제일 괜찮은 데가 어디지? 라고 했을 때 나는 세브라는 키워드가 계속 보이더라고요. 삿포로는 뭐야? 지금 이 순간 또는 최근에 엄청 많은 키워드들이 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 달리는 호랑이에 올라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헤드 메시지는 딱 보는 순간 눈에 팍 뜨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게 서브 메시지는 디테일하게 적혀 있어야 돼. 어렵게 적혀 있어야 돼. 왜게요? 왜? 서브 메시지는 읽고 싶은 사람이 읽게 된 거야. 읽고 싶은 사람한테는 뭘 줘야 되냐면 정보를 디테일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단어들이 쓰여도 괜찮아. 진짜로 단어를 어렵게 써라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얼마나 전문적으로 했는지를 계산을 해서 알려주는 거야. 진짜 가능할까? 하루 2,900원을 아낀다. 근데 요즘에 스타벅스 커피값이 4,000원은 맞아요? 비슷할 것 같아요. 4,000원에 빼기 이거 커피 한 잔이 1,100원이래 아이스. 그럼 얼마야? 2,900원. 여기서 또 뜨거운 걸로 해갖고 800원 하면 안 돼. 사람들 다 알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인데 이거 여기서 만약에 책 잡히면 안 돼. 뜨거운 걸로 800원 썼으면 사람들 에이씨 이러고 안 읽어. 정확하게 1,100원. 그럼 얼마예요? 2,900원 남아. 그죠? 그렇게 해서 2,900원을 아낀다라고 써주고 한 달이면 58,000원. 또 여기서 20일이 들어갔어. 왜일까요? 30일로 계산하면 금액이 더 커지고 유럽가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유럽가라고 안 했어. 왜? 이거 오피스 건물이잖아. 사람들 다 알잖아요. 만약 30일 적었으면 그 사람들 또 다 뭐라고 했을걸요. 에이, 이거 뻥튀기 하려고 애썼다. 20일 정확하게 써있어. 요쯤 되면 무조건 다 읽어야 돼. 그럼 1년에 얼마야? 69만 6천 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지금 이 순간 바로 사포로 그 예약 페이지 가서 결제 금액까지 캡처해서 이미지로 넣었으면 더 대박이지. 왜? 사포로 금액이 딱 70만 원쯤 하지 않아요? 그죠? 자, 이 정도 메시지를 던졌을 때 이 광고 문구 다 읽겠죠. 아, 요 정도 되면 들어가서 먹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너무 많이 나가나? 생각합시다. 왜 저 대문 엄청 큰 무인 카페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왜 아무도 안 사고 있을까? 우리 스카이비즈 사람들은 엄청 공감할걸? 무인 카페에 가서 안 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거밖에 못 먹는 사람처럼 보여질까 봐. 맞잖아요. 그럼 뭘 보여줘야 될까? 당신이 이걸 먹어도 괜찮아. 라는 정당성을 내가 대신 부여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저는 컵에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 엘리베이터 타고 내가 들고 가서 내 옆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 나눌 때 내가 이 종이컵 들고 있기 싫잖아요. 회사에 이미 이런 컵들 쓰잖아. 그때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거지. 뭐라고? 컵에 사포로가 적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겠지. 야, 너 맥주 들고 왔냐? 그때 웃으면서 말해주는 거지. 야, 너 이것도 안 봤냐? 내가 마케터가 돼서 홍보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기 들어갔다가 나와서 부끄럽게 쪽팔리게 만들지 말고 내가 들어갔다가 나와서 전달하는 사람을 만들으라고. 이게 마케팅의 핵심이야. 종이컵 디자인, 네, 아마 100원 정도 더 비싸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커피값 100원 올리세요. 800원짜리 싸구려 파는 느낌 만들지 마시고 사장님들 제발 1, 200원 더 주더라도 이 사람이 갔다 와서 자랑할 수 있는 제품 만들어주세요. 커피 원두 안 보여요. 몰라요. 그 사람한테 내가 스타벅스 원두 여기 들어있어 라고 붙여줄 수 없잖아. 그럼 뭘 해야 돼? 눈에 보이는 걸 포장해라고. 어떻게? 이게 바로 디자인이야. 이게 바로 브랜딩이야. 이해되죠? 그렇게 해서 사포로 컵 하는 게 만들어서 들고 갔을 때 팀원들이 물어볼 때 나는 자랑하는 거지. 야, 나는 돈을 아끼는 사람이야. 나는 절약하는 사람이야.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야. 나 이거 아낀 다음에 잘 봐라. 365일 동안 도장 찍은 다음에 나 무조건 사포로 간다. 그런데 1년 뒤에 갔다 온 사람이야. 그럼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자랑이 되는 거야. 부끄러움이 자랑으로 바꾸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상세 페이지 주요 내용은 뭐가 적혀 있냐면 일반적으로 대부분 파는 이유가 적혀 있어요. 판매자 입장으로서 이 제품에 대한 특징과 장점과 스토리가 적혀 있죠. 그리고 나의 자랑으로 가득해요. 왜? 내가 자랑을 해야 저 사람이 살 것 같으니까. 우리 회사가 얼마나 오래됐냐면, 얼마나 연역이 좋냐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을 받았냐면 별 이야기들이 다 있어. 자기 자랑만 실컷 하고 싶은 건 누구 마음에 들까? 파는 사람 마음에 밖에 안 들어요. 상세 페이지를 사장님이 자기 마음에 들게 만들면 안 돼. 자기 마음에 들었다는 건 뭐다? 내 자랑이 가득해서 내가 잘나 보일 수 있다. 고객은 그런 상세 페이지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어떤 상세 페이지에 흔들릴까? 사는 이유가 가득해야 돼. 당신 이걸 왜 사셔야 되냐면요 라고 생각하고 봐야 돼. 내가 지금 상세 페이지를 1, 2, 3, 4 이렇게 다 바꾸세요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모든 관점에 고객이 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사세요, 저것 때문에 사세요, 요것 때문에 사세요. 그 얘기로만 가득하면 충분히 뛰어난 상세 페이지로 가득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전환율 2배 올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입장을 고객 입장에서 이 제품을 사야 하는 이유로 적어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스토리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제품 회사 스토리 연역 아니요. 이 제품을 왜 만들었는지, 이 제품을 왜 만들게 됐냐면 이런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어려워서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어요. 라는 형태로 고객이 이 제품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이야기로 써야 돼. 그게 공감이 되면 전환율이 2배가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해왔던 베네핏, 혜택 중심으로 작성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면 스프 한 개는 뭐라고? 저는 오늘은 핑계거리라고 썼어요. 이 제품을 사야 하는 이유를 핑계거리를 대줘야 돼. 칭찬을 해줘야 돼요. 아까 그 커피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그 밑에 그 싼 커피 그거 사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왜 샀냐면 니는 아직도 생각이 이러면서 내가 이 제품을 산 핑계거리를 내가 대신 설명을 상세 페이지에서 해줘야 돼. 정당성을 부여해줘야 돼. 내가 이 제품을 산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해서 잘 샀구나를 내가 대신 말을 해줘야 돼. 역시 몇백원 또 아끼기 위해서 노력하는 당신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되죠? 온라인 쇼핑몰에서 저가를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정당성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는 이유란 건 뭐라면 바로 고객이 듣고 싶은 얘기예요. 판매자로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만하시고요. 고객들 입장으로서 고객이 듣고 싶은 얘기를 상세 페이지에 가득 채워주신다면 전환율이 2배가 오르면 매출이 2배가 오르고 매출이 2배가 오른다면 영업이익률은 충분히 10배가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 1매출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 돈 안 들이는 마케팅 상세 페이지부터 손을 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오픈해줘도 되나 모르겠지만 내년에 더 바쁘겠지만
조금씩 짬을 내서 저희 회사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뭐 장사하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커머스 업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